안녕하세요. 문화초점입니다. 오늘은 5번째 문단단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문단단 시간에는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작가의 좋은 사람은 드물다 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셔서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SH정님께서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된다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댓글 남겨주셨고요. 김종용님께서 먼저 정말 좋은 사람이 드물다는 것일까에 대해서 본소설에서는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어쩌면 좋음이란 존재하지 않은지도 모른다는 다소 메타윤리적인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때문에 좋다는 것이 정의 내릴 수 없는 또는 정의 내리기 힘든 것이기에 좋은 사람 또한 드물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할머니의 캐릭터에 대해서 할머님의 캐릭터는 1번의 닭과 연관성이 있는 듯 합니다. 서양 근현대 시대에 좋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는 자신만의 개인적 경험의 일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캐릭터로 해석됩니다. 어쩌면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겠죠 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부적응자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부적응자는 기본의 도덕적 개념에서 다소 벗어난 인물들, 즉 성소수자들을 나타내는 듯 합니다. 늘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사회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만 하는 존재 또는 새로운 가치를 신봉하는 자들로 해석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대로 스콧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로 상당히 널리 알려진 작가죠.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한 번 이상은 접해보셨을 작품일 겁니다. 물론 이 작품도 좋은 작품이면 틀림없지만 피츠제럴드의 작가적 역량은 단편에서 드러난다는 평도 많습니다. 저도 이런 평가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소설은 브래드 피트 주연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는 영화의 원작이죠. 저는 영화를 통해서 먼저 이 작품을 접했는데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점점 어려진다는 설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원작 소설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는데요. 소설에는 영화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재미와 의미 모두를 담은 피츠제럴드의 수작이라 할 만하죠. 이번 문단단 시간에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다음의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점차 아기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벤자민 버튼은 외모와 나이의 불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모를 나이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언행을 요구받기 때문인데요.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스스로나 타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나이값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생을 나이와 불일치하는 외모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벤자민 버튼이 유일하게 행복하게 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작가 피츠제럴드는 왜 그 시기를 벤자민 버튼의 일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로 그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기 때문인지 아니면 늙어가기 때문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벤자민 버튼은 젊어지면서 죽음을 맞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어질 저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고 그와 비례하게 외모의 노화를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의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나이를 판단하고 그에 걸맞는 언행을 기대하는데 흔히 나이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벤자민 버튼은 나이와 외모의 노화가 역비례하는 특이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태어날 때 이미 70대의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도리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외모가 점점 더 어려지게 됩니다.
벤자민의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당연히 겪어본 적 없는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이 때문에 벤자민에게 잘못된 나이값을 요구하죠. 그래서 벤자민은 대학에 입학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50대로 보이는 외모 때문에 예일 대학으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가 실제로 50대가 되었을 때 20살로 보이는 외모 덕분에 그는 아들이 졸업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여 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나이와 외모에 관계없이 벤자민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좌절되었지만 그는 나이든 외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지원했고 어린 외모에도 불구하고 준장으로 세계대전 참전을 결심하죠. 어찌 보면 나이와 외모는 우리의 본질을 감싸고 있는 겉모양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발목이 잡혀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나이값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기대하는 말과 행동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벤자민 버튼의 이 기이한 사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거는 기대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더 충실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스콧 피츠제럴드의 청춘 예찬을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말했듯이 벤자민은 나이와 외모가 반대로 들어가는 기이한 상황에 놓여 있어 그의 인생은 분명히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일 때는 노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 로저는 그를 아기처럼 대했고 아기일 것을 강요하죠. 그러나 버튼 씨는 그의 확고한 결심을 지켜나갔다. 벤자민은 아기였고 아기여야 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나이 들었을 때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실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로스코로부터 불손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의 불운한 인생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의 결혼 생활인데 그는 점차 젊어가는 자신과 달리 늙어가는 아내를 보며 권태에 빠지고 말죠. 벤자민 버튼이 걱정하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불행하다면 불행하다고 볼 수 있는 벤자민의 일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도 분명 황금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젊어 보이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 미식축구팀에서 활약을 하기도 하고 스페인과의 전쟁에 참여해 전선에서 용맹을 떨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청춘 예찬이 느껴졌는데 청춘으로 보이는 벤자민은 무엇을 해도 가능하고 비난받지 않기 때문이죠. 젊음에 대한 관대한 사회의 시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남긴 이 작품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트웨인이 했다는 사람이 80세로 태어나 18세로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말에서 받은 영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죽음이 노화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죽음과 노화를 결합된 형태로 인식하고 양자에서 오는 감정을 혼재하여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소설은 과연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젊어지면서 죽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가정에 대한 사고 실험이죠. 동시에 죽음에서 노화라는 것을 제거했을 때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러나 저러나 죽음은 인간에게 동일한 현상, 무력감이라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벤자민의 생애 최후의 순간을 서술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다가와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머무는 영원한 무력감에 이미 잠식되었던 것이다. 작가는 인간이 죽음에 가까워가면서 느끼는 무력감은 노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노화를 배제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인간은 누구나 무력감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5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기드 모파상의 목걸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축주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